자, 이제 세 번째 챕터입니다. 성적. 이제 중고등학교 성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고등학교 성적은 어휘력이 결정한다. 나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들 많으시죠? 저도 알아요. 근데 막연히 아시죠? 그냥 뭐 뭔가 어휘를 많이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또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읽기 2장 6번째 챕터의 중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은 어휘력이 결정한다.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 교과에는 희소성이나 생산활동 같은 생소한 경제용어가 나온다. 중학교 책을 펼치면 생산, 소비, 수요, 공급 등 한자어가 툭툭 튀어나온다. 처음 보는 어휘들이 나왔을 때 무조건 외워서 시험을 보게 하면 공부 그릇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암기하는 기계가 돼요. 조금만 변형이 돼서 나와도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죠. 이 얘기도 이 교과서 읽기임 고갑주 선생님께서 지으신 챕터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사전은 아이들에게 곧잘 찾아보게 하시면서 왜 국어사전은 찾아보게 하지 않는가? 우리는 모르는 한글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서 정확한 뜻을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외우거나 아니면 앞뒤 내용의 문장, 흐름으로 유추를 한 뒤에 그냥 넘어가 버리곤 한다. 아이에게 문제풀이라고 하는 얕은 기술 대신에 평생 가져야 할 재산, 어휘력을 만들어주자라고 합니다. 자, 이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내가 모르던 단어를 오늘 새로 하나 배우잖아요. 그럼 이 단어를 막 써보고 싶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경주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 경주하다 뭔지 아세요? 이 경주가 아니에요. 달리기 막 서로 누가 더 빠른지 경주하다 이게 아니라 노력을 경주하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구어체에서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노력,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다 이런 표현 한 번 보니까 이 단어를 새로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또 이 단어를 얼마나 써먹어보고 싶던지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뭔가 비슷한 찬스만 오면 저 노력을 경주하다라는 말을 내가 꼭 한번 써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어휘력이 가지는 힘이 이렇습니다. 반면에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은 글을 읽으면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고 소심해지죠. 누가 말을 걸면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하지? 잘 모르는데 또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요런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네네네 이러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휘력 성적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EBS 문해력에서 또 방송이 됐던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코너에서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가칭의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가제가 아니라 가제를 몰라가지고 랍스터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고등학교 2학년인데 가제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문맥상 이 가짜 할 때 제목할 때 제니까 충분히 유출하거나 추론을 해볼 수 있었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사고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당신의 문해력에서요,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어휘력 진단 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 보세요. 88점 이상이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교과서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입니다.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아래로는요. 도움이 없으면 교과서를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조를 해주거나 최소한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주거나 혹시 지금 내 자녀가 이쯤에 계시다고 하면요. 오늘 요거 보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뭔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어휘력 진단평가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어떠한 문제들인지를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어머님들이 보시면 이게 그래서 아까 그 강사가 얘기했던 학습 뉘앙스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적 분쟁을 조정하고 국제적 분쟁을 조절하고
알쏭달쏭 하시죠? 네, 이런 문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테스트로 나온 문제예요. 또 이 지역의 하천은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게 비가 내려 수위가 연중 일관되게 나타나며 일정하게 나타나며 알쏭달쏭 하시죠? 애들 잘 못 찾아요. 왜냐하면 뉘앙스의 느낌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관되게와 일정하게를 정확히 사전적 의미를 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글들을 아이들이 접하고 교과서에서 이런 단어들의 쓰임을 자꾸 읽어야지만 연중 일관되 이것도 아닌데 일관하다는 건 어떤 태도나 이런 스탠스의 문제인데 이런 것을 굉장히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르는 것이죠. 코로나와 감기는 증상이 비슷해서 혼돈하기 쉽다. 혼돈하기 쉽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자유와 평등의 이상은 서로 충돌할 수도 있어서 조화 균형이 필요하다. 지향하지만의 반의어를 찾으시오가 문제입니다. 기대하지만, 지향하지만, 부정하지만, 배제하지만, 추구하지만. 일단 이 지향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 하지 말려고 한다는 것인지조차도 모른다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공통점 찾으셨나요? 90% 이상이 다 한자어죠. 네, 한자어 기반은 주로 학습 도구 어휘로서 많이 쓰입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연아, 너 보기보다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다. 선생님 깜짝 놀랐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가 좋아합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선생님이 나더러 보기보다 고지식하다고 했어. 내가 좀 지식이 거하긴 하지.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까 뭐 가지는 개편이나 랍스터 이런 일도 있었고요. 작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 사흘, 나흘에서 왜 4일 쉬는데 사흘이라고 해? 3흘이지. 또 이런 게 되게 뉴스가 기사화되기도 했었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썼다면 뭐 한번 웃고 넘어갈 해프닝으로 치부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학습에서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 또한 영어를 한글로 해석을 해줬는데 이 한글을 다시 더 쉬운 한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영어 선생님의 고충을 우리는 굉장히 빈번하게 듣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제대로 안 읽어서 이렇습니다. 자,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정말 짧아요. 이거 한번 간단하게 좀 같이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지워주세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문해력이 다들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교과서를 보면 모르는 단어뿐. 몰라가지고 그냥 두 문이랑 화산분출을 그렸습니다. 이자겸의 난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일단 우선 난을 몰라요. 이자겸의 난? 그냥 웃어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모르는 단어를 지어보세요. 이랬더니 조사랑 끝에 어미만 남습니다. 다 지우고 났더니 뭐뭐와 뭐뭐께서 뭐뭐하 니다 이렇게 남죠. 실제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는 어휘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대화체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문어체에서 특히 이제 교과 학습에서 제가 공부 독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대표적인 책 교과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과서에 쓰인 어휘를 먼저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요, 초등학교 때 더더욱이나 중요한데 대부분의 어휘의 기반의 80% 이상이 초등학교 어휘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어휘 수준이 더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사실 중학교 정도 되면 거의 성인의 수준과 유사한, 비슷한 정도의 어휘를 구사하죠. 구사해야만 하죠. 제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순간순간 그런 거 느끼셨을 때 있을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 이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적절한 기회만 제공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의 습득 역량은 성인들의 그것보다 훨씬 월등하고 스펀지처럼 유연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제 손등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주름이 자글자글한 거예요, 손등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가는 세월도 못 잡고 오는 주름도 못 잡는구나 이렇게 되게 좀 처량한 생각이 한편으로 잠깐 들었다가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가는 시간을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설명회 준비를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네, 그래서 아이들의 이 초등학교 시기, 특히 3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의 이 3년, 4년 기간을 문제집이나 그 과도한 선행으로 보내시게 되면 정말 나중에 많이 후회하시고 아이한테 많이 미안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을 조금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방법들이 아이한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 주시는 것 또한 어머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네, 제가 그러한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학년 교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는 딱 두 단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입니다. 근대화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어머님들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실 때는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1960년대부터 7, 80년대까지의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근대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했었죠. 그 시절이 막 지났던 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교과서가 그 사이에 여러 번 개편이 되고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꽤 심도 있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가볍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죠. 6학년 1학기 사회 22쪽에서 24쪽까지의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요. 굉장히 좀 무겁고 좀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전두환은 5.18 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뒤에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고요. 전두환 정부는 신문과 방송을 통제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내보내지 않고 유리한 내용만 전했고요. 정부는 국민들의 알 거리를 막았고 민주주의의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탄압했다. 이런 그 민주화 항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소단원을 거쳐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제 자체도 무거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정치에 관련된 용어들은 아이들은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 아까처럼 또 자, 오늘 엄마가 설명회를 들었더니 네가 교과서를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들어가서 10번 읽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르는 단어를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읽어보자 라고 천사처럼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모르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끄덕이기 하기 전에 네, 이거 넘어갈게요. 예를 들자면 아이고 네 뒷장에 나오는데 제가 다른 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 끄너읽기나 단어들을 제대로 학습을 하지 않고 어머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이 문제집의 그 파도에 아이를 이렇게 확 밀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여기에 이미 다 교과서의 내용이 한번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심지어 아이들은 이것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이제 바로 이쪽으로 갑니다. 시선 자체가. 시선의 흐름이 그래요. 의식의 흐름이 그래요. 이 문제집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여기 먼저 가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여기 정리되어 있고 여기 2번에 나오는 것이 또 여기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 안구 운동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어머님은 어차피 여기에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 아이가 학습을 제대로 했다라고 믿으시거든요. 왜? 내가 자세히 공부하기에는 사실 조금 여유가 안 되기도 하고 자신이 없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노출되어 있는 용어 사전들을 그냥 컨닝을 하는 수준으로 학습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문제집을 쥐어준 것은 어머님이시니까요. 제가 이 문제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학습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 책들, 단어 문제집들은 어떤가요? 그냥 단편적인 단어를 나열해 놓거나 아니면 줄긋기의 형태로 1:1 매칭을 하면 끝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확인을 하시지 않죠.
잘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약간 겉핥기식의 수업이 공부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단어 공부를 어머님께서 물론 봐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조금 이제 온라인 시대니까요. 조금 시스템의 힘을 한번 빌어보자면 저희는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내용이에요. 그 아이 6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인데 먼저 사전에 검토하고 지나가야 될 단어들을 아이한테 문장이 아니라 단어의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냥 단어의 형태로 보여주게 되면 훨씬 의미를 유추할 수가 없죠. 정말 내가 아는 단어가 아니라면 모르는 단어가 되죠. 문맥상의 흐름에서 추리를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먼저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전두엽이 활성화되죠. 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모르는 단어에 대한 단어를 그때 학습을 하게 되고 한자어나 예문을 통해서 학습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제가 계속 거듭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예문을 통해서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자신들이 생각하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요 과정에서도 소리내서 읽히시면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 단어에 대한 뜻이나 그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물론이고 그 언어적 감각, 그 단어가 가지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득할 수가 있게 되죠. 단어 학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휘를 익힌 다음에 뜻을 고를 때에도 같은 선지를, 5개의 선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단어와 매칭을 시켜서 쓰는 것과 같은 효과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쓰는 것과 같은 효과처럼 아이들의 뇌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식을 저희가 채택을 하였고요. 또 하나 더 아이디어를 낸 것은 마지막 과정에서는 위치기억이라고 해서 이 단어, 이 지식적인 정보가 이거는 지금 단어이지만요. 실제로 긴 지문에서는 그 지식 정보를 내가 어디에다 분류해 놨는지 이 정보가 원래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를 기억하는 기억력, 단기 기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단기 기억 역량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형태의 카드 게임 형식의 단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초등과정에 들어가 있는 단어 학습이죠. 그래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내가 지금 학습한 학습의 성취도를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점수를 막 채점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충분히 단어를 학습한 후에 교과서를 소리내서 끊어 읽고 교과서를 소리내서 끊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실전 문제 풀이는 그냥 믿고 던져두시면 됩니다. 정말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해야 될 부분은 이 두 부분이라는 거. 제가 2번째와 3번째 챕터를 통해서 충분히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교과서 읽기 방법도 아셨잖아요. 모르는 단어 먼저 보고, 3학년부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끊어 읽고, 소리내서 읽고, 소리를 터트려서 읽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분류해서 요약을 해보는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까 국갑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하루에 10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어디 있겠습니까?